안녕하세요. 구글 I/O 25, 정말 AI 관련 발표가 많았는데요. 오늘 핵심만 좀 짚어보겠습니다. 정말 뭐랄까 정신없이 쏟아졌죠. 네, 맞습니다. 정말 숨가쁘게 따라가야 할 정도였어요. 특히 시작부터 그 제미나이 2.5% 모델 이야기랑 또 지난 1년간 처리 토큰량이 50배 늘었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확 와닿던데요. 네. 그 50배라는 숫자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쵸.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인가요? 이게 단순히 숫자가 커졌다는 걸 넘어서요. 50배 더 많은 토큰을 처리한다는 건 이제 AI가 훨씬 길고 복잡한 문맥을 한 번에 이해할 수 있다는 뜻이거든요. 예를 들면 뭐 책 한 권 분량이라든지 아니면 아주 긴 회의록 전체를 AI가 통째로 보고 분석할 수 있게 된 거죠. 아하, 그러니까 한 번에 처리할 수 있는 정보의 양이 자체가 엄청나게 늘어난 거군요. 맞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처리해야 할 정보량이 아주 많을 때 AI가 훨씬 더 강력한 조력자가 될 수 있다. 이런 가능성을 보여주는 거죠. 그렇군요. 근데 이게 단순히 모델 성능 향상에만 그치지 않고 구글은 AI가 사용자를 직접 대신해서 실제 작업을 수행하는 그 에이전트 개념을 되게 강조했잖아요. 네, 맞아요. 에이전트, 그게 이번 I/O의 좀 핵심 키워드 중 하나였던 것 같아요. 이게 그냥 AI 비서가 명령에 답하는 수준을 넘어서는 거겠죠. 당연히. 그럼요. 훨씬 넘어서는 거죠. 말 그대로 사용자를 대신해서 여러 단계로 이루어진 복잡한 작업들을 AI가 알아서 자율적으로 처리해준다는 의미입니다. 뭐 예를 들면 정보 검색은 기본이고 예약한다거나 여러 사이트에서 가격 비교하는 것 같은 일들이요. 이런 걸 사용자가 일일이 안 해도 AI가 해주는 미래, 그걸 그리고 있는 거죠. 와. 이런 맥락에서 공개된 게 바로 그 프로젝트 아스트라 시연이었고요. 아, 맞아요. 프로젝트 아스트라. 저 그거 보고 정말 깜짝 놀랐어요. 네, 저도 아주 인상 깊게 봤습니다. 스마트폰 카메라로 그냥 주변을 이렇게 비추는데 네. AI가 실시간으로 막 상황을 인식하고 질문하면 답하고 심지어 대화까지 이어가잖아요. 그렇죠. 거의 뭐 공상과학 영화 한 장면 아닌가 싶었어요. 이게 진짜 범용 AI 에이전트의 시작이라고 봐도 될까요? 네, 충분히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아스트라는 AI가 이제 디지털 정보 처리만 하는 게 아니라 정말 이 현실 세계와 상호작용하는 능력을 갖추게 될 거라는 걸 보여주는 중요한 이정표라고 생각해요. 단순히 저게 뭐야 이런 수준이 아니라 내 안경 어딨지? 이런 식으로 맥락을 이해하고 추론하는 능력까지 보여줬으니까요. 오, 이게 또 바로 프로젝트 마리너 같은 웹 기반 에이전트 기술하고도 연결되는 거고요. 마리너요. 그건 또 뭔가요? 마리너는 이제 웹상에서 더 복잡한 작업을 자동화하는 기술인데요. 여러 웹사이트를 막 스스로 돌아다니면서 예를 들어 항공권 최저가를 찾거나 호텔 예약을 대신 해주는 거죠. 와, 그럼 진짜 사용자의 시간과 노력을 엄청나게 줄여주겠는데요. 네, 잠재력이 아주 크다고 봅니다. 이런 에이전트 기능도 놀라운데 사실 우리가 매일 쓰는 검색 방식 자체도 크게 바뀔 것 같아요. AI 개요는 이미 많이 쓰고 있고 이제 AI 모드가 미국 전체 사용자에게 제공된다고요? 맞습니다. AI 모드는 이제 단순 요약을 넘어서 훨씬 더 복잡한 질문에 대한 답변을 생성해주고요. 심지어 깊이 있는 자료 조사나 데이터 시각화까지 지원한다고 하죠. 데이터 시각화까지요? 뭔가 가상으로 입어보는 기능까지 추가된다고 하니까요. 검색 경험 자체가 달라지는 거죠. 더 이상 키워드 치고 링크 누르는 게 아니라 AI랑 대화하면서 정보를 얻고 작업을 처리하는 형태로요. 정말 상상만 하던 일들이 현실이 되네요. 근데 AI가 이렇게 개인화된 작업을 하려면 사용자 정보를 좀 알아야 할 텐데 그 개인적인 맥락 활용 방안도 나왔죠? 네, 중요한 부분이죠. 퍼스널 컨텍스트 활용. 이게 편리할 것 같긴 한데 또 한편으론 개인정보 걱정도 좀 되거든요. 네, 당연히 그런 우려가 있을 수 있습니다. 구글도 그 점을 인지하고 있고요. 사용자가 명시적으로 허용한 범위 안에서만 예를 들어 이메일이나 문서, 캘린더 같은 개인 데이터를 AI가 활용해서 맞춤형 답변을 제공한다는 방침입니다. 뭐 예를 들자면 청취자 여러분의 과거 여행 기록 같은 걸 참고해서 친구한테 여행 조언 메일 초안을 AI가 대신 써준다거나 하는 식이죠. 아하. 기술적으로는 굉장히 강력한 개인화 기능이지만 말씀하신 대로 데이터 접근 범위나 사용 방식에 대한 투명성, 그리고 무엇보다 사용자의 명확한 통제권 확보가 반드시 전제되어야 할 겁니다. 구글도 이 부분을 계속 강조하긴 했습니다. 네, 그 부분은 계속 지켜봐야겠네요. 그리고 창작 분야 발전도 정말 대단했어요. 이미지 생성 모델 이매진4도 그렇고 특히 비디오랑 오디오까지 같이 만드는 비오3요. 비오, VO3.
네, 그것도 정말 놀라웠죠. 그리고 그걸 활용해서 영상 편집하는 플로우라는 도구까지. 이제 진짜 누구나 쉽게 고품질 컨텐츠를 만들 수 있겠구나 싶더라고요. 맞습니다. 특히 BO3는 단순히 영상만 뚝딱 만드는 게 아니라 그 영상 분위기에 맞는 음향 효과나 배경음악, 심지어 대화까지 생성할 수 있다는 점에서 더 주목할 만해요. 와, 대화까지요. 네. 이건 뭐랄까 컨텐츠 제작의 장벽을 정말 훅 낮추는 거고요. 특히 1인 창작자나 소규모 팀에게는 정말 강력한 무기가 될 수 있겠죠. 그러네요. 정보 소비 방식을 넘어서 이제 컨텐츠 창작 방식까지 AI가 바꾸고 있는 거군요. 아, 그리고 안드로이드 엑셀 플랫폼 기반 스마트 안경 시연도 있었죠. 그것도 되게 미래적이었어요. 네. 현실 세계랑 디지털 정보가 어떻게 자연스럽게 결합될 수 있을지 그 가능성을 살짝 엿보게 해줬죠. 네. 오늘 구글 I/O25의 핵심 AI 발표들을 이렇게 쭉 훑어보니까요. AI가 이제 정말 연구실에만 머무는 게 아니라 우리 일상, 업무, 또 창작 활동 전반에 아주 깊숙이 들어올 준비를 마쳤구나 이런 생각이 강하게 드네요. 그렇죠. 알파폴드 같은 과학 분야 성과도 꾸준히 언급되는 걸 보면 연구실의 성과가 이제 점차 실생활로 적용되는 중요한 전환점에 와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네. AI가 이제 정말 특정 분야의 전문가만 쓰는 도구가 아니라 우리 모두의 어떤 생산성이나 창의성을 높여주는 그런 보편적인 기술로 자리 잡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기술 발전 속도가 정말 빠른 만큼 이게 가져올 변화들을 우리가 잘 이해하고 또 어떻게 현명하게 활용할지 고민하는 게 정말 중요해진 시점인 것 같습니다. 오늘 저희가 나눈 이야기들이 청취자 여러분 각자의 영역에서 AI의 미래를 준비하시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네요.